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시간입니다. 자, 어제 큰 폭의 지수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우리 증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랬고요. 지난달 일본도 같이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정말 데자뷰처럼 겹쳐서 여러분들의 좀 심리도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의주에서는요. 관련한 시장의 어떤 부분이 주요한 건지 그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한 달 전으로 다시 돌아갔나? 이제 9월의 변동성과 지난 8월에 겪었던 변동성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열어볼까요? 9월과 8월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 아래 공포,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재점화됐습니다. 여러분들 8월 5일 기억을 하십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8월 5일에 내가 그날 뭐 먹었지는 기억은 못해도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했지 그게 무엇 때문이지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8월 5일 정확히 그날은 이제 제조업 경기 둔화 그리고 고용 관련해서 실업률이 4.3%로 오르자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전 세계 증시 특히나 그동안 반도체를 올랐던 그런 주요국 증시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수급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일본은행 총재가 의회에서 발언을 했죠. 금리 인상을 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단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화가 급등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자금의 이탈,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지수의 낙폭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단 하루짜리 하락이 아니었고요. 연이어서 며칠째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이대로 시장이 무너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8월에 제조업 PMI 발표가 됐죠. 47.2였습니다. 물론 IS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전일인 7월 달보다는 좋아졌고 했지만 S&P 글로벌이 집계한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부진했고요. 이 숫자가 어떤 숫자든 전월 대비 올랐든 떨어졌던 간에 계속해서 지금 5개월째 50을 하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조업 경기가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모멘텀으로 올랐었던 그런 IT 종목들의 큰 폭의 하락이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이제 이탈되는 것이냐, 주도주가 없어진 시장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있었던 8월 시장 그리고 그 전부터도 붙잡고 있었던 바이오주마저 시장에서 좀 하락을 하면서 이 시장은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조업 경기 관련해서 나왔던 데이터 중에서는요. ISM 제조업 그 세부 내용 중에서 뉴 오더스라고 불리는 이제 신규 주문이 줄어든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 지금 사실 바이든이 후보로 이퇴를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지금 현재 트럼프 후보 간에 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그 2달, 3달 안에 어떤 정책이 발효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안고 신규 주문을 하거나 뭔가 대대적인 결정을 못 내린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아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거 신규 주문 못하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위축 국면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시장에서는 가장 또 우울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안 좋았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컸는데요.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이 매도의 성격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9,800억, 1조 가까이 팔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같이 팔았죠. 8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지금 엔화 강세가 어제도 나타났고요. 달러 약세까지 더불어 나타나면서 어제 일본 증시는 코스피 대비해서 더 빠졌습니다. 일본 시장이 니케이 지수 4%,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아시아권 전체 증시가 좀 흔들거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업종별 등락 가운데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가장 많이
많이 빠졌고 철강, 헬스케어 섹터도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섹터가 그동안 주도주였던 반도체 그리고 다시 한번 하반기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였는데 그 두 섹터가 가장 많이 빠진 섹터였습니다. 9월에 10월에 시장이 조금 약세장을 평균적으로 가져왔다, 통상적으로 그래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지 시장이 빠지니까 9월이니까 그럼 더 빠질 수도 있겠네라는 심리가 추가적인 매도로 불러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제 고용인데요. 밤사이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발표되어 있는 다양한 고용의 데이터가 진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데이터 내용들이 나오는지 여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반전을 이끌었던 게 8월에 계속해서 고용 데이터 안 좋았다가 딱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었던 이제 목요일 밤 금요일로 넘어가자 그때 그 실업 청구 건수가 좀 줄어들자 시장은 반전 드라마를 썼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주간 단위로 나오는 그 데이터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 추세이긴 한데 속도는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난 8월처럼 시장에서 좀 돌려 세우는 반전 드라마 가 될지 여부도 지켜봐야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럼 8월처럼 우리가 저가 매수, 바이 더 딥을 해야 하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보수적입니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전략으로는요. 바이 더 딥은 자제하자, 저가 매수 자제하자. 이유는 주도주가 약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따른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쯤 그리고 약한 혹은 강한 경기 침체, 감론 울박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지금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시장의 심리가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하고요. 지금 뭐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부분, 외국인의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거, 그리고 주도주까지 상실한 이 가운데서 초대형 반도체 쪽에서 자금 이탈이 되고 이게 개발적인 종목으로 가고 있는 종목 장세 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방향성을 탐지하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그 변곡점은 11월께 돼서야 조금은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상은 했지만 9월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현명하게 또 마음 단단히 먹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통해서는 시장 전략 체크해봤습니다.